자, 봅시다. 자, 탐구활동 1의 상황적인 이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제 뭐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앞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이동을 하겠어요? 열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럼 열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워타의 일부가 뭐가 되겠어요? 워타 일부가 이렇게 뭉게 하면서 증발이 돼가지고는 여기에서 베이퍼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차가운 얼음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얼음과 여기에 있는 이 베이퍼 요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베이퍼와 아이스 사이에 또 무슨 이동이 생기겠어요? 열 이동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요 위쪽에서 뿅뿅뿅뿅 요렇게 다시 물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 물방울 이 응결대에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이 아이스 쪽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스 쪽에서도 녹아요. 아이스 쪽에서도 일부가 지르르 녹아가지고 여기서 일부 물로 변화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여기에 있는 워터의 일부가 증발하고, 증발했다가 아이스 밑에서 응결하는데 그 열을 전달받은 아이스도 일부 녹아서 일부 물로 이런 식으로 증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녹아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또 사실은 모두 가능하겠어요. 또 사실은 모두 가능하냐면 아이스와 일부 물에서도 대기 중으로 뭐가 가능했어요? 일부 증발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 물에서도 일부 증발했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게 되겠네요. 오, 상태 변화와 열 이동.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상태 중 고체가 있을 수 있고 액체가 있을 수 있고 기체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이름이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된다 이럴 때 이름이. 이럴 때 이제 액화 좋은데 뭐 한자말로 또 어려운 한자말로 용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되는 거죠. 용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알겠죠?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요걸 이제 뭐 기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증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기화, 증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되기도 하죠.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 좋고요. 응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또 뭐라고 하죠? 바로 응고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 정도 표현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 또 어떤 표현이 있을 수도 있냐면요, 고체하고 기체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요런 건 또 무슨 관계라고 하죠? 요런 건 이제 승화라고 하기도 하죠. 알겠죠? 승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실 건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과정은 항상 흡열 과정입니다. 항상 흡열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흡열의 뜻은 뭐예요? 흡자는 무슨 뜻? 열을 받아들이다. 열은 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흡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열 과정에서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주면 안 돼. 이거 써야 되는데. 흡열 과정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로부터 항상 열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얼음을 가져다가 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끓여야 되죠. 끓이면은 얼음이 물이 되죠. 물을 수증기로 만들고 싶어요. 끓여야 되죠. 내가 물이라는 물체를 가져다가 열을 가해서 끓여야 되니까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것의 반대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발열. 발열. 자, 발열은 열을 발자가 무슨 발자가 외부로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어떻게 된다? 발열은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 요 방향은 흡열, 요 방향은 발열. 항상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워터 입장에선 전열기로부터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워터 입장에서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알겠어요? 흡열했기 때문에 일부가 베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베이퍼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베이퍼와 아이스의 관계에서 베이퍼 입장에서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베이퍼 입장에서는 발열이죠. 그래서 베이퍼 입장에서는 발열이 되어 액체가 만들어진 거, 알겠죠? 역으로 아이스 입장에서는 베이퍼 관계에서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아이스 입장에서는 흡열이 되어 일부 녹은 거죠, 알겠죠? 요 관계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반드시 외워두실 거 이겁니다. 열을 흡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무질소도가 증가합니다. 아니면 그냥 엔트로피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체, 액체, 기체 중 요 원리대로라면 어디에 엔트로피가 제일 큰 겁니까? 바로 기체 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그래서 물과 얼음은 어떤 특정 영역에만 모여 있죠. 특정 영역에만 모여 있기 때문에 물과 얼음을 구성하는 H2 분자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수증기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풀풀풀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때 수증기를 구성하는 H2O 분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증기 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논리를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탐구활동 1은 뭐 그냥 뭐 할만한 크게 어렵지 않은 거입니다. 자, 내가 볼 때 이 문제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탐구활동 2거든요. 탐구활동 2. 자, 탐구활동 2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첫 수업에서 아시겠지만 내가 필기가 많죠. 필기 많기 때문에 그 필기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뭐 A4지에 써서 이렇게 끼워 넣으셔도 되는데 노트가 하나 있으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자, 다 썼어요? 자, 그다음 간다. 가만히 있어봐. 초코 과자 먹었어요.
시정거스. 좋아. 자, 오빠 이름은? 감사합니다. 오빠 이름은? 김민후요. 민후? 네. 아, 민후거스? 민후거스. 알겠습니다. 민후. 알겠습니다. 네. 좋아.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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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자, 여기 언니도 여기 하나 먹을래요? 예, 하나 잡수세요. 혹시 그거 왜?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래요. 하나 남았어요. 자, 영재 자, 먹어요. 네.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하나씩 더 먹을 수 있다는. 네. 좋아요. 혹시 그 다치는데 붙이는 밴드 있는 사람? 다칠 때 붙이는 뭐 데일 밴드 이런 거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있어요? 혹시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와, 아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 이름은? 언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 명찰이 없네. 이름 어디 있어? 이름 여기 일본말로 돼 있네. 이름. 여기 있다. 이름이 네, 맞아요. 그래요. 채원이. 네. 채원이 알겠습니다. 자, 채원이 언니 알겠습니다. 채원이. 자, 다 쓰였어요. 자, 그다음 간다.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우선 상황적 어떤 이해를 우선 합시다. 처음에 그냥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물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온도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T1은 외부 온도랑 뭐 특별한 차이 있겠어요? 뭐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온도 T1. 그래서 이제 초기 온도입니다. 이제 외부 온도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외부 온도, 외부 압력은 뭐 특별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되네요. 여기서 외부 온도, 외부 압력이라는 건 지구 온도, 지구 압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뭐 복잡 한다고 해서 지구 온도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막 라면 끓여 먹으려고 불을 뗐어요.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 켰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 맛있게 먹었는데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화석연료를 내가 연소시킨 거죠. 그럼 그 덕에 열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럼 그 덕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북극곰이 멸종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일어나고 있죠. 네, 요즘 이제 뭐냐면 진짜 지구 온난화가 진짜 눈앞에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 지구 온난화의 모든 책임을 내가 라면 끓여 먹어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역으로 내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좀 했는데 흡열 반응이 된 바람에 실험실 주변에 열대성 저기압이 생겨서 막 창원 시내에 막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2만 명 죽었어 갑자기 막. 자,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이상하잖아. 왜 그래? 이상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실험을 좀 복작복작 한다고 해서 외부 온도나 대기압이 변할 리는 없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쪽 온도나 외부 온도나 같을 텐데 거기에 이제 물을 조금 부었어. 여기서의 물은 그야말로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이야. 막 물을 이빨이 채웠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조금이 아주 조금. 그리고 나서 이상한 장치를 하나 달아요. 이상한 장치의 특징은 이게 요런 장치가 요 장치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여기 이제 고무 재질의 펌프겠죠. 펌프. 버섯이요? 아니 최근에 버섯 관련해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얘기해줬구나. 그래서 갑자기 버섯 하니까 순간 너무 그 얘기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섭죠.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버섯하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순간 좀 움찔했네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고무 재질의 펌프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압 요런 장치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이런 장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판막. 아, 예, 판막입니다. 판막. 예, 판막입니다. 판막. 여러분, 그 혈관에 있는 판막 알죠? 판막. 자, 뭐냐면 여기에 이제 외부 공기가 들락날락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그럼 얘를 꽉 누지르면 여기 있던 공기가 판막이 열리면서 공기가 이렇게 주입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누르는 이 힘을 제거하면 판막이 갑자기 열려있던 게 닫히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장치를 세팅을 하면 내가 계속 꾹꾹꾹꾹 누를 때 안쪽으로만 공기를 집어넣고 바깥쪽으로는 빼낼 수가 없겠죠. 그런 장치를 여기다가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판막이 있다 어쩌고 기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계적 이해로는 이 안에 이런 장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뭐 과학고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 영재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기계적 실험 장치를 뭐 구상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가압 장치라고 돼 있으니까 압력을 어떻게 하는 장치? 압력을 계속 더해주는 장치. 아시겠죠? 그걸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요거 이제 1. 압력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자, 당연히 압력을 가하니까 내부 압력은 커지겠죠. 맞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 거니까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EX. 자, EX가 대기압을 뜻하는데 원래 그 EX의 원래 영어 단어 뜻은 알아요? 네, 이제 뭐냐면 익스터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외부.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의 EX를 따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영어 단어를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 표현은 과학에서 많이 나와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압력을 증가시켰으니까 당연히 외부 압력에 비해서 지금 도달한 P2는 당연히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T1에 비해서 T2는 커졌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 왜 커졌을까요? 왜 저런 세팅에서 압력을 가하면 왜 온도가 증가할까요? PV는 NRT. PV는 NRT요? PV는 NRT요? PV는 NRT도 뭐 PV는 NRT, PV는 NRT 잘 봐. 이게 그래. PV는 NRT라 하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일정한 건 뭐 일정한 건? N. 일정한 건? 이게 일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정하죠. 그런데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가? P.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뭐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증가하죠. 맞잖아요. 외부 공기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외부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이것도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수가 변할 때는 변수가 두 개만 변해야 되거든요. 누가 증가하면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면 누가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도 증가가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V인 NRT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은 설명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게 아니라 뭐로 설명하는 게 좋겠냐고요. 자, 저기서 몰수 증가한다는 건 알겠죠? 왜냐면 푹푹푹 하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몰수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는 건 실제 실험하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건 빼박 힌트고 하겠죠? 그러면 저 때 왜 푹푹푹 하면 왜 온도가 증가하느냐?
물리학적 관점으로 논술해 보란 얘기예요. 왜겠어요?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좋아. 바로 봐. 뭐라고요? 뭐라고요? 입자가 충돌해서 아, 입장. 그래 좋았어. 말을 좀 만들어봐. 이제 어. 가압장치 누르면 이제 공기가 이제 주입되니까 주대고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기 입자들이 서로 더 충돌을 많이 하면서 이제 천도 아니야. 그래. 열이 일어나는. 다 좋아. 다 좋은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뭔가를 논술할 때는 이게 일상생활 용어보다는 물리학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걸 답안지에 써주는 게 좋다고요.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단어들로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냐고. 바로 봐. 가압 장치를 통해 사람이 공급한. 자, 이놈의 가압 장치는 내가 가만히 혼자 뿔뿔뿔 해요? 자, 실험을 해볼까? 보는데 갑자기 가압 장치 혼자 뿔뿔뿔 해.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지?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귀신 들린 상황이지. 아니, 그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막 김태리 나오는 악기 악기 아는 사람, 악기 드라마 악기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 없어요? 아니, 최근에 그 악기 그거 드라마 되게 재밌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정가은이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는 드라마인데 거기 그런 식의 귀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혼자 알아서 뿔룩뿔룩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뿔룩뿔룩 했다는 거. 누가 뿔룩뿔룩 한 거? 누가 이렇게 한 거? 누가? 아니, 사람이 해준 거고. 사람이. 알겠어요? 그럼 얘가 뿔룩뿔룩 한 게 사람이 뭘 공급한 거예요? 사람이 뭘 공급한 거예요? 뿔룩 사람이 뭘 공급한 거예요? 다 좋은데 물리학적 가장 멋진 표현. 물리학적 기체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공급한 일이요. 일. 에너지도 좋아요. 에너지인데 에너지 중 지금은 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압장치를 뿔룩 했다고 해서 내 손에 있는 손바닥의 열이 그 안에 공급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한 거니까 열 전도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 전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 전달이기 때문에 이건 일이라고. 일. 알겠어요?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준 거야. 일. 그 공급한 일이 뭐로 변환된 거예요? 일이 내부의 뭐로 변환된 거예요? 열로 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경우는 사람이 공급한 일이 열로 변환되어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100점짜리 답안지. 알겠죠? 저렇게 써야 돼. 알겠지? 사실은 저거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인데 연력학 제1법칙이 당연히 교과과정에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뭐 연력학 제1법칙까지 쓸 건 없고 저런 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말 없잖아요. 일, 열, 변환 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답안지를 써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거를 조금 더 약간 더 전문적으로 써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압 장치를 통해서 내부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가 증가했다라고 써도 좋아요. 자, 왜냐? 계속 가압을 할수록 내부 밀도는 약해져요? 내부 밀도는 더 강해져요? 밀도가 커지고 그러면 기체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체끼리 충돌하는 건 충돌하는 건데 자 봐요. 아까 여기 판막이 있다고 했죠. 그럼 잘 봐. 여기 기체 분자하고요. 판막을 통과한 기체 분자 어디에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자, 바깥에 있었던 이 기체 분자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막으로 안으로 쑥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의 운동 에너지하고 이놈의 운동 에너지 어디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쪽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놈을 판막을 통해 사람이 물리적으로 힘을 준 거 아니에요. 힘을 더 준 거 아니야. 힘을 주면 가속이 돼야지. 가속이 되면서 얘가 가속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지. 그놈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기체들이랑 충돌을 통해서 그 가속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때문에 생긴 그 녀석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을 이 내부 충돌로 내부에서 분산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전반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판막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 한 분자 입장에서는 얘는 저운동 에너지였던 게 여기서는 고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온도가 증가하는지 알겠죠? 그걸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요? 그 다음 자, 한 발 너무 빨리 갔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은결이요? 그 전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 그 전에 뭔 일이? 시점에 도달해요. 자, 그 전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A 온도가 증가하여서 내부 물방울이 모두 기화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물방울이 있는데 뜨거워졌어요. 주변에 온도가 올라갔어요. 증발 잘해요 못해요? 뜨거워졌으니까 증발 잘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놈이 싹 증발해서 보시다시피 뭘로 쓸까? 그거 보시면은 물이 모두 증발하였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내부 수증기 압과 저 외부 수증기 압 어디가 더 커졌겠어요? 어디가 더 커졌겠어요? 자, 외부 대기에도 수증기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지구에 수증기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구에 수증기 없는 곳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서 수증기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죠. 지구에 수증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건조시켜도 무조건 수증기는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 수증기압과 현재 이 세팅의 수증기압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래 물로 있던 게 쫙 증발해 버렸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아이고. 자,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갑자기 이 세팅에서 요 뚜껑이죠, 뚜껑. 그냥 확 뽑아버리는 거, 확 뽑아버려, 확.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기가
P3, T3, P3, PEX, T1. 이제 갑자기 개방해버렸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다시피 갑자기 개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흰색 연기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T3는 T1에 비해서 작아지겠죠. 네. 네? 네. 내부 온도. 알겠죠? 내부 온도 맞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할 거예요. 우선 현상적으로. 자, 우선 써놓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콜 개방하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알겠죠? 자, 실제로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절한 설명을 만들어 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내부 기체가 외부로 방출하면서 외부 대기를 밀어내겠죠. 맞아요? 자, 순간적으로 여기가 더 고압이고 바깥이 저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기체 분출이 이루어져요. 빡 밀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부 기체가 외부로 방출하면서 외부 대기를 밀어내면서 바로 내부가 외부에 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아까도 운동 에너지를 받으면서 온도가 증가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을 받으면서 온도가 증가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격벽을 제거하면서 내부 기체가 바깥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외부 기체를 밀어내면서 바깥쪽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부 기체들은 외부에 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일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겠죠. 그 잃은 에너지만큼 온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온도가 감소하면서 갑자기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감소하면서 바로 내부, 요 밑에 쓰면 돼요. 내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이 어떻게 됩니까? 슉슉슉슉슉 뿌옇게 변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개와 구름의 생성 원리죠. 보통의 안개와 보통의 구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 일이 공급되었을 때 뭐가 올라갈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일을 해버리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탐구활동 3은 그 생물에서 많이 하는 거죠. 탐구활동 3은 아마 생물 문제 같아요.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 그다음에 광합성 이런 거니까
이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